네, 반갑습니다. 6월 15일 아침 시황입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날 것 그대로의 시황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화면을 또 열어 드린 겁니다. 네,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그거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네, 빨리 넘어갑시다. 자, 다우지수 마이너스 0.5% 하락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플러스 0.18%,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뭐 내용으로 봐서는 뭐 특별한 거 없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상승 출발 이후에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계속 그랬죠. 계속 자기가 변화를 겪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갈등, 내적 갈등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처럼 편안한 마음이 아니라 뭔가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이기도 하고, 막 좋았다가 슬펐다가 막 그런 식의 느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좀 정상이 아닌데? 뭐 이런 느낌. 너 오늘 좀 이상한데?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느낌을 시장이 좀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유럽 증시도 비슷했어요. 상승 출발 이후에 떨어졌다가 밑에 마지막에 다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뭔가 그래도 조금 괜찮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쾅 하고 떨어질 만한 어떤 그런 상황들이 좀 만들어졌다가 아이씨 그래도 괜찮을 거야 라고 하고 다시 올라갔다가 그래도 좀 불안한데 다시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갈피를 못 잡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시황에 딱 들어맞는 내용일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빅스텝인지 자이언트 스텝인지, 또 뭐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또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스 한번 볼게요. 자, 오늘 그래서 뭐 이제 전체적인 뉴스, 이제 시황 쪽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네. 시황 쪽을 보게 되면, 이거는 어제 거네요. 네, 오늘 거 봅시다. 유럽 증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감으로 폭락했다. 그래서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 뉴욕 증시는, FOMC의 공격적 긴축 우려 혼조에 나스닥이 조금 올라서 마감했다. 지금,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당초 계획보다 큰 폭인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급부상했다. 전망이 올라간 겁니다. 파월이 얘기한 거 아니고, 연준이 그렇게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0.5%가 더 지배적이긴 한데, 지금 오늘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0.5인지 0.75인지. 이 0.75라고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0.5로 하게 되면 안심을 하게 될 거고, 0.75가 나오게 되면 요거는 조금 더 충격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지금 보면은 1994년 11월 0.75%포인트 인상 이후에 처음이다. 근데 이때하고 지금하고의 경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이 당시에 0.75하고 지금의 0.75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갑자기 0.75로 땡겨버리게 되면 기술주들 힘들겠죠. 네, 그런 모습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일단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뒤집고 이번 회의에서 0.75%포인트의 인상을 고려할 것 같다고 보도를 했다. 이 월스트리트, 이 뉴스가 문제야. 항상 이 뉴스가 뭐가 어떻게 나오려는지 이게 봐야 되겠죠. 봐야 되긴 할 텐데, 일단은 0.75가 나올 것인지 0.5가 나올 것인지 좀 봐야 되겠죠.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일부 의원들의 이 얘기를 참고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뭐 물가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뭐 부분을 좀 차지했을 거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소비자 태도 지수, 그 다음에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 휘발유 가격의 상승,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의 변화를 가지고 왔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0.75%포인트를 인상할 가능성이 94%까지 반영이 됐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 선물 시장에서는 지금 이렇게까지 반영하고 있다는 것은 거의 확실시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은 거의 확실시 되었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게 되면은 이거 좀 힘들어요. 그리고 과연 이렇게 한 것을 미국이 견뎌낼 수 있겠는가? 지금 금리를 올리는 거, 그거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다. 경기 침체를 갖고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를 잡으려다가 그냥 뭐라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빈대보단 조금 크고
쥐 잡으려다가 이제 집을 태우는 그런 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생각 잘해야 될 텐데 라는, 네, 아무래도 얘네들도 고민이 많겠죠. 네. 근데 여기서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은 6월과 7월에 모두 0.75%씩 금리를 인상하고 9월에는 0.5%, 그 다음에 0.25%,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올해 말에 기준금리가 3.25에서 3.5로 높아질 전망이다. 네. 죽으라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아직 결정이 된 게 아닙니다. 결정이 된 게 아니고 시장의 우려와는 다르게 또 다른 방향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이거 이렇게까지 과연 갈 수 있겠는가? 이게 지금 3.5가 우리나라 금리가 아니라 미국 금리라는 이야기예요. 미국 금리가 저렇게 높아지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몇 프로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4.5%까지도 올라가자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기업들 되게 힘들어지죠. 또 지금 가계부채가 많아진 상태에서 이 정도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큰일 벌어집니다. 지금 B2,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왜냐면 이게 내년이 아니라 올 연말입니다. 올해 말이요. 올해 말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 시점에서 금리가 만약에 우리나라가 5%를 찍는 생각해 보세요. 가계대출을 갑자기 다 갚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B2 한 거, 이거 다, 그냥 다 죽여놓고 나서, 이거 뭐, 답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기업들의 어떤 비용 지출에 대한 부분 때문에, 뭐, 예전에 IMF 때도 마찬가지죠. 이제 뭐, 빚을 감당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 집어 던지는 그런 투매가 나타날 수 있었던 모습이라서, 글쎄요, 이거는, 뭐, 아무리 집값이, 뭐, 고점이다, 뭐 어쩌나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돼버리면은, 네,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경제가 안 돌게 되는 거죠. 또 사람들이, 뭐, 이렇게 소비보다도 저축 쪽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금리 저런 식으로 빨리 올라가면은 좋지 않다 보셔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채금리가 빵 하고 또 치고 올라가서 3.5%까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최고치 찍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생산자 물가지수 5월 PPI는 10.8% 정도 상승했네요. 네, 이 지난달에 10.9%, 그 다음에 역대 최고치에 있던 11.5%보다 낮아졌다. 이 생산자 물가지표가 조금 낮아지게 되면 소비자 물가지표도 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뭐 큰 의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장 시작 전에 발표가 된 거라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 작용이 됐었지만은, 네, 지금 그다지, 네, 뭐 수혜를 볼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내용이고요. 지금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이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 당연하죠. 이거는 무조건 주식시장이면 부정적인 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서 부정적이에요. 금리 인상은 괜찮아요. 금리 인상은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건 괜찮은데, 이렇게 빨리 땡겨버리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이 주식 같은 경우도 급하게 올라가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급하게 올라가서 좋을 게 뭐가 있지? 절대 안 좋습니다. 급하게 올라가면 미리, 네, 미래에 올라간 거 미리 땡겨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 아주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연준이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지는 꼭 봐야 돼요. 결정을 좀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이번 달에 0.5를 올리더라도 그 다음에 7월 달에도 0.75를 또 올려버리게 된다면 시장이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을 볼 수도 있을 거고, 지금 인플레이션 통제와 관련해서 시장의 신뢰를 잃었고 금리를 이렇게 올려버리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시장이 떨어지게 되면 연준한테 과연 좋은 소리를 하게 될 것인가, 그것도 문제지. 자, 지금 뭐 인플레이션 물가가 너무 높아요, 금리를 올리세요 라고 했는데 금리를 올렸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폭락을 했어. 그러면 시장이 폭락했으니까 어떻게 책임질 거야? 금리를 너무 올려서 그런 거잖아. 그럼 금리를 또 내려. 그럼 또 물가가 더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이거 지금 연준이 이 방향 잘 잡지 않으면 아주 큰일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시기인데, 야, 그다지, 네, 신뢰가 되는 부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한 상황들은 딱 정해져 있죠. 이제 FOMC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인데, FOMC가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을 가게 된다면, 전략 전체를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네,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는 경기가 침체라기보다도 약간 위축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꼭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되면은, 네, 전반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네, 아무튼 FOMC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 좀 살아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100조가 시총 날아갔다. 5만 전자 가냐. 이런 뉴스가 더 문제야. 이런 뉴스가. 지금 그리고 뭐 아까 전에 금리 이런 것들도 결정이 안 됐는데 이미 뭐 다 결정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 그런 것도 참 웃기죠. 네. 5만 전자로 내려가느냐. 시총이 100조가 날아갔다. 이 시총이 100조가 날아가든 200조가 날아가든 기업이 앞으로 실적은 계속 괜찮게 나오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시총이 떨어졌는데, 주가 떨어지니까 시총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실적이 괜찮다 그러면은 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주가가 일단 계속 내려가서 5만 전자가 나온다. 이게 사람들이 여기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삼성전자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점에서도 계속 물려있고 물타기 계속하고 이런 모습이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그냥 정상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100조가 날아갔든 뭐 200조가 날아갔든 아무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내가 길을 간다거든, 그리고 당장 팔 것도 아니거든 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자, 힌트는 여기에 있어요. 2020년 동학개미 운동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계속해서 이제 96,8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근데 지금은 신저가가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요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2020년에 동학개미 운동해서 상승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요거는 언제였어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였죠. 굉장히 안 좋다가 좋아지기 시작할 때부터 친 거거든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죠. 여기서부터 안 좋다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좋다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분위기는 완전히 또 달라지겠죠. 그리고 누가 끌고 가야 돼요? 삼성전자가 끌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시장이 상승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게 됐을 때 상승해서 끌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삼성전자라고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대형주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를 견디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공포를 견디지 못한다는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 뭐 기업의 가치가 뭐 문제다라고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보세요. 실적이나 반도체 사이클 등 삼성전자 자체나 반도체 업황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금리 인상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이다. 투자 심리가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일단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실적이나 전망이나 다 괜찮아. 그런데 주가가 떨어졌어. 이거 뭐라고 했어요? 저평가. 근데 저평가인데, 저평가적으로 샀는데 또 떨어졌어. 지금 저평가에서 샀는데 또 떨어졌어. 이건 뭐가 잘못이에요? 뭐가 잘못이지? 타이밍을 못 잡은 거잖아요. 그죠? 네. 저평가지만 더 저평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최하의 저의 시점을 우리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위치를 딱 집어낼 수 있는 그 포지션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문제 없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 주가는 바닥 근처에 있고 최악에는 10% 정도 추가 하락이 나올 것이다. 10% 정도 떨어지게 되면은 뭐 5만 원대가 일단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수 같은 경우도 제법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이 이제 문제시 될 수 있는 내용이 좀 있다. 삼성전자 이게 잘 보시면은요, 증권사에서 또는 뉴스에서 언론에서 전문가에서 시장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그 나쁜 것 중에 하나예요. 주가는 지금 바닥 근처다. 근데 떨어질 수도 있다. 더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만큼 떨어진다. 하락하는 동안에는 계속 그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전략이기도 합니다. 나쁜 거기도 한데 전략이기도 해요. 떨어지고 있으니까 더 떨어질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공포심을 더 자아내는 모습일 수 있겠지만 그게 전략이에요. 그냥 올라갈 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라는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조금 뒤로 물러서 있으세요. 근데 나중에 뭐 올라가더라도 뭐 그런 거 없이 막 그 사람들이 완전히 다 던져버린다거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 지금 기업의 본질 보셔야 돼요. 자,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가는 오히려 그런 기업의 가치와 관계없이 떨어지는 거야. 저평가긴 해. 근데 더 떨어질 수 있어. 그럼 기다리세요. 그러면 나중에 올라설 때 반드시 주식을 매수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시장이 올라갈 때 삼성전자가 올라가줘야 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 얘기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투자 전략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이것들을 제대로 알고 대응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전략들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비트코인도 폭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비트코인이 또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5.5%대 지금 계속 떨어지네요. 코인 시장은 계속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나무도 저거 아닌가? 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 좀 있었다. 개미들 탈출 중. 요거 하나만 더 볼게요. 개미들이 탈출 중에 있다. 못 해먹겠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죠. 네, 요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좀 희망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연일 하락세 면치 못하자. 주식 투자자들이 증시에서 손을 털고 있다. 지금까지 손을 털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손을 털고 있습니다. 지금 예탁금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제일, 네, 그 핵심적인 부분일 것 같고요. 투자자들의 예탁금이 떨어지면서 개미들이 떠나고 있다라는 얘기고, 빚내서 얘기하는 것. 지금 이게 아직 21조, 이 신용융자가 21조가 있다는 거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이게 더 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한 18조, 17조까지 떨어졌죠. 지금은 이제 증시가 내려가서 이제 14조까지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증시가 지금 2,400대까지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더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좀 더 보긴 해야 되겠죠? 자, 머니 무브를 가속하고 있다. 즉, 무브, 떠나. 이젠 안 돼. 왜냐면 비네스토였는데 금리는 계속 올라가. 주가는 계속 떨어져. 증거금은 계속 부족하대. 돈 더 넣으라고 그래. 더 빚을 낼 데는 없어. 막,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가계대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믿고 있던 집의 가격, 주택 가격도 지금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담보대출을 더 끌어당길 수가 없어. 자, 일단은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5천만 빌려주시오 그랬는데, 다음에는 이제 돈을 다 썼잖아. 그러면 5천만 더 빌려주셨는데, 집값이 내려가서 그 정도까지 안 되겠어요. 그래버리면, 이게 뭐 아주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이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집값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거. 거기서 대출의 한도가, 네, 줄어들게 됐다는 거. 또 압박이 있다는 거. 주가가 떨어지면서 주식의 증거금 압박에 시달린다는 거. 또 가계대출 금리는 크게 올랐다는 거. 자, 이 부분들, 갚아야 될 돈도 많다는 거. 야, 정말 뭐, 3중고, 4중고에 시달리면서 맨날 부부싸움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지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 털고 우리 새롭게 시작하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왜냐면은, 이런 걸 싫어하잖아요. 네, 갈등, 뭐 힘든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요, 일단은 뭐 개미들이 탈출하는 거, 이거는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냉정하게 봤을 때는 네, 괜찮아요. 우리한테 좋은 포지션이고 좋은 대응이기도 한데, 사람들이 참 많은 네, 그런 희망을 좀 가지고 왔을 거고 처음으로 주식하시는 분들 많을 테고, 난 정말 좀 안타까워요. 왜냐면 정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그런 미래를 꿈꾸면서 그렇게 이번에 정말 처음으로 주식에 들어왔을 텐데, 호되게 또 이렇게 신고식을 치르고 이렇게 쫓겨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 물론 욕심이라는 게 밑바닥에 깔려 있었을 테고, 또 잘 모르고 그냥 덤벼들었던 것에 대한 그런 뭐 결과라고 이렇게 봐야 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네, 이거는 좀 너무했다 생각이 들어요.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근데 어떻게 따져보면요, 이거는 좀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어떤 감정이잖아. 너무했어.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그런 것들, 인지상정, 뭐 그런 것들을 좀, 가질 수 있긴, 측은지심, 네, 그런 게 좀 들긴 하겠습니다만, 시장은 그런 게 없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냉정합니다. 나 항복, 나 절대 안 돼. 이거는 애기 분유값이야. 이거는 우리 집 이사할 돈이야. 이건 나 결혼할 혼수자금이야. 그거 어쩌라고? 그러면서 갖고 가는 게 시장이거든요. 이렇게 냉정한 놈들한테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맡기거나 그러지 마시고, 항상 의심하시고, 항상 조심조심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네, 시장이 올라야 되는데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걔네들은 다 나를 보고 있는 거죠.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가고 있다. 다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걔네들한테 걸리지 않게, 티나지 않게 조금씩 시장에 스며들어간다라는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한 방에 확 해서 갑자기 벼락부자 될 것처럼 코인 시장, 주식 시장 이런 거, 네, 문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너무 집중해서 들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 해드릴게요. 네, 지금 뭐 뉴스들 보시면은 아주 그냥 막, 네, 제목만 봐도 그렇죠. 뭐, 테슬라, 조금 올라갔다는 이야기 있어서 좀, 요거는 괜찮을 수 있으려나요? 네, 그 다음에 뭐, 삼전 하이닉스 대형주 줍줍했다. 6월에는 뭐, 보나마나 아주 개판이겠죠? 주식 코인 못 믿겠다. 금 사러 가자.
네, 뭐 대부분 그런 얘기들이에요. 네, 금리,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환율 오르고 개인민들 물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다 죽는다 이야기밖에 없는 거죠. 나 힘들다 이런 이야기고,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벗어나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 광고까지도 뭐 요즘에 힘들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 스팸도 힘들다고 나오대. 네, 힘들어요 이렇게 나오던데. 자, 이럴 때일수록 더 기운 내시고요. 정말 내가 견디기 힘들다, 정말로 죽을 것 같아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이 온다라면, 그 시점을 이제 우리가 구토의 문턱이라고 부릅니다. 주가의 바닥은 구토의 문턱에서부터 시작된다. 정말 토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정말 지겹고, 정말 그냥 치가 떨리게 보고 싫을 때, 그럴 때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네, 반등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왔다 생각하시면 되니까, 어차피 지금 잘 참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더 참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지금, 네, 과거 약세장에서 15%씩 오를 때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지금 장이 급하게 많이 내렸다라면 반등이 한번 나올 때 무섭게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공매도 환매도 일어나고, 뭐 외국인들 매수도 좀 일어나고, 워낙 시가장이 이렇게 공포스럽게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천천히 여러분들 생각하시고요. 지금일수록 또 마음을 더 다잡고, 정말 보기 힘들다 그러면 덮어버리고, 뭐 하루 이틀이라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시면 괜찮을 거. 완전히 떠나면 안 돼요. 네, 덮어놓고 안 쳐다보는 거,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성공 투자도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네, 좀 날것에 그대로 또 보여드려서, 네 네, 저도 살아야죠. 네, 자, 이렇게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해보시기 바라고요. 장중시장에서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